사이다 무비튼. 대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민철이가 어느 날 우리 이제 슬슬 동거해볼까? 라는 말을 꺼냈다. 민철이도 나도 이제 사회인이 된 지 3년 차였고 나도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진짜? 완전 좋지! 하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실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생리통이 심했었는데 요 몇 년 동안 그 통증이 훨씬 더 강해져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 없음이고 선생님은 출산하고 나서 생리통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세요. 라는 조언을 들었다. 나는 딱히 스트레스 받는 타입은 아니었기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출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생리 기간 중 특히 이틀째는 내게 있어 그냥 생지옥과 다를 게 없다. 그때 느끼는 통증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약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직장에서도 양해를 구하여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을 쉴 때도 있었다. 민철이와의 연애 중에도 유일하게 신경 쓰였던 건 바로 이 생리통. 민철이는 남자라서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틀째라서 힘들어 라고 몇 번을 말해도 민철이는 그걸 내가 남잔데 어떻게 알아? 라면서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고 무작정 데이트하러 가자고 조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예정대로 생리가 시작되려고 할 때쯤 데이트하자는 연락이 왔다. 항상 그랬듯 거절했더니 야, 솔직히 이거 좀 짜증나. 만약 애라도 태어나면 어쩔 건데 애 방치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든 하겠지. 그리고 출산하면 좀 괜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말씀하셨어. 어떻게든 하겠다는 걸 왜 지금은 못해? 설마 나에 대한 마음이 겨우 그 정도라는 거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민철이를 아직 사랑하고 있었기에 미움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조금은 생각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데이트 당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민철이, 그리고 왜 온지 모를 민철이의 어머님. 오늘은 동거할 집 좀 알아보려고. 엄마도 좀 같이 찾아달라고 데려왔어. 이미 이 시점에서 생리 이틀째인 것과 더불어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참고로 어머님과는 이때가 첫 대면이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을 더듬어가며 인사하니 어머님은 하시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생리 이틀째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아프니? 그래가지고 애라도 낳겠어? 키울 수 있겠니? 같은 말들을 물어보셔서 당황하고 말았다. 아직 결혼할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여자친구 생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가? 그렇게 민철이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이끌려 일단 부동산을 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민철이와 어머님이 따지는 게 많아서 좀처럼 집을 못 구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기만 했다. 한계를 느낀 나는 미안, 오늘은 이만 먼저 가볼게 라고 민철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왜? 그렇게 힘들어? 너는 진짜 몸이 약하구나 라며 내게 눈치를 주었다. 하지만 이제 일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한숨 쉬는 둘을 두고 그 자리를 떴다. 솔직히 어떻게 집까지 간 건지 신기할 정도로 지쳐있던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센 약을 먹고 누워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 그 후 3시간 정도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눈을 떠보니 민철이에게 전화가 와 있어서 다시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오늘 미안했어. 야, 진짜 우리 엄마 화 엄청 냈어. 걔 뭐하는 애니? 하면서. 신경 좀 쓰란 말이야. 그런 거 적당히 좀 하고. 뭐? 그리고 그 후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생리통이 심한 여자는 젊었을 때 놀았던 여자라더라. 자궁이 하도 많이 긁혀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애도 안 생길 수 있다던데.
진짜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네. 왜 말을 안 했냐? 물론 내게 그런 과거는 없다. 아니, 그보다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남자인 민철이가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건 백보 양보한다 쳐도 동성인 어머님이 이해를 못 해주시다니. 민철이는 그 후에도 엄마가 그러던데 라며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엄마를 찾아대서 사랑이고 뭐고 완전히 정 떨어지고 말았다. 알겠어. 그냥 헤어지자. 뭐? 너 그게 무슨 말? 너는 나보다 어머님을 더 믿는다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할 거면 아예 그냥 나 말고 어머님이랑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자 뒤에 어머님이 계신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모양인지 그니까 말했지. 형편없는 여자라고. 어딜 걸레 같은 년이? 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했다. 돌이켜보니 데이트할 때도 자주 여보세요? 엄마? 라고 전화를 하던 민철이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도 나는 콩깍지라도 씌었던 건지 남자도 볼 줄 모르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민철이와 직장도 다르고 집도 가까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지면 다시 만날 일도 없다. 심지어 생각보다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통쾌하다는 생각마저 들어 마음은 쉽게 추스릴 수 있었다. 민철이와 헤어진 지 한 달 후, 대학교 동기한테서 민철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속도 위반이라고 한다. 헤어지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될 정도면 혹시 그 여자랑 사귀던 기간이 나랑 겹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제는 어차피 남남이었기에 나는 민철이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일에, 취미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나 나는 같은 직장 사람과 취미 얘기로 불타오른 결과 1년간 사귀고 결혼하게 되었다. 생리통도 이해해주고 나 이상으로 내 몸을 걱정해주어 어느샌가 통증은 이전보다도 꽤나 약해져 있었다. 스트레스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민철이 자체가 스트레스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이 끝나니 지금까지 있었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런 행복의 절정기에 아이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찰나 산부인과에서 민철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민철이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민철이 어머니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늙어서는 머리도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었다. 이도 거의 다 빠져 있어서 입가가 주름으로 가득했다. 민철이도 이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예전에는 멋도 부리던 애가 저지만 걸치고 머리도 다 떡져 있었다. 수염도 막 자라 있어서 더러워 보였다. 부인도 처음 보긴 하지만 창백한 얼굴로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철이가 왜 산부인과에 왔는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대학교 친구가 출산 기념 선물을 들고 왔을 때 들은 얘기로는 사실 민철이가 속도 위반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란다. 결혼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부인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그건 손주 볼 생각에 들뜬 어머니가 병원에 따라갔다가 들통난 듯하다. 덤으로 부인은 젊었을 때 성병에 걸려서 임신이 힘든 몸이라는 참으로 끔찍한 결말이었다. 산부인과에 온 이유는 희망을 못 버리고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며느리를 임신시키려고 불임치료하기 위해 끌고 온 어머니의 집념이었다나 뭐라나. 그런 와중에도 부인이 아닌 엄마 편을 드는 민철이 있던 재산을 모두 다 불임치료에 써버린 결과 시어머니는 자신의 치아도 못 해넣을 정도로 민철이네는 비투성이가 되었다. 파산 직전까지 가서 대학교 친구한테도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그 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려서 민철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때 민철이랑 결혼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다. 한때 그렇게 생리통을 증오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철이와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기에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